14년 전에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해 사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미제로 분류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교도소에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인 용의자를 검거한 겁니다. 네, 검찰이 이미 한 번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요. 이 스튜디오에 백기종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2001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 여고생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0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2001년 2월 4일 날 오후 3시에 그 나주 그 드들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옷이 모두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목이 졸리고 그다음에 그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때 그 강력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DNA 채취를 했습니다. 그 피해 여성 19세 된 여고생 그 방 모양의 체 내에서 남자의 체액이 발견이 됐죠. 그걸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나주에 혹시 뭐 유력한 용의자 이런 부분을 탐문하고 수사를 했으나 결국은 이제 이게 미제로 남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그 16km 떨어진 그 방 모양의 집이 광주였거든요. 근데 새벽 1시에 채팅을 통한 그런 상태에서 나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행적이 묘연했는데 오후 다음 날 2월 4일 오후 3시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유인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피해자,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걸로 됐었는데 사실 경찰이 수사본부를 차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1년 넘게 했었으나 결국은 범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제, 장기 미제, 전국의 주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해 여고생에서 나온 DNA와 한 교도소 수감자의 그렇습니다. DNA가 일치했던 거죠? 네. 2003년도에 재수자 동기가 연결해준 전당포 사장과 그다음에 그 출소한 재수자를 한꺼번에 돌로 치고 금품을 강취한 그 당시 김모 씨라는 20 그 당시는 6세죠. 그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돼서 목포 교도소에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이 된 상태인데 2012년도에 대검에서 DNA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DNA 시운을 확인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방화, 그다음에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DNA를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대조로 해서 일치한 사람을 범인으로 발견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 채취한 DNA가 그때 2012년도에 채취한 DNA와 일치를 해서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2012년도에 수사를 해서 바로 범인으로 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미 강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었던 것이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인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여성 그 여고생 19세 된 여고생의 체액이 그 범인의 체액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 범인은 계속해서 나는 죽인 사실 없다. 다만 성 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인데 결국은 직접 증거 없다는 상황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10월 7일 날 그 재수사를 합니다. 전남 나주경찰서 강력 2팀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범행 수법이라든가 증거를 보강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광주지검에서도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는 방 모양을 성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적이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 겁니다. 바로 2003년도에 전당포 살인 사건을 하면서 이 살인자들 2명의 옷을 모두 벗기고 버리고 목을 졸라 돌로 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방법이 굉장히 유사하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과 살해하는 방법이 비슷했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정황이라든가 이런 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범죄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그래서 유죄로 보고 기소 의견을 보낸 것이죠. 지난 7개월 동안 재수사를 벌였다. 그래서 다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새로운 증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건 바로 유력한 한 번 기히 무혐의 처분했던 DNA
예. 체액의 DNA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사한 그 살인 범행 수법,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모아뒀던 예전의 그 기록이나 증거물들 이런 부분들이 이 현재 수감 중인 38세 김모 씨의 그 범죄 수법과 그다음에 김모 씨의 소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이 모여져서 이게 유력한 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검찰이 2012년이었나요? 네. 이제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네. 결론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DNA법이 이제 시효가 돼서 그 직접 증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또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 수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수기법의 수사가 그 당시 범행과 일치한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 사안이 모두 과학 수사가 요즘은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유죄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정말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19살의 고등학생 예. 딸아이가 무참히 살해가 됐는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의 주요 미제 사건 때문에 장기 미제 전담팀이 경찰에 생겼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아끼는 딸이 정말 누군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평생의 짐을 지고 한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본인은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현대 법 정의에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것은 완전 범죄 깨고 그다음에 반드시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법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아마 유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은 박양리 사망 이후에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주에 있는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짧은 시간 동안에 범인이 체포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딸에 대한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 감정, 부정이 너무 높아서 결국은 스스로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더군다나 많은 그런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니까요. 이제 네. 다시공은 검찰로 넘어간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오늘 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